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어떤 소속공인중개사가 취업이 잘 될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로 뽑을까?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뭐 지금 당장 제가 채용 계획이 없더라 그래도 그냥 무조건 면접도 보지 않고 채용할 것 같아요. 나이 제한 이런 거 다 없이. 저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2월달 3월 1일까지 구독자분들을 위한 멤버십 데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떤 주제를 막론하고 저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시간을 비워놓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3월 1일 토요일 하루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땄는데 앞으로 이제 소공으로 일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내가 뭐 중개법인이나 1층 부동산이나 1층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냐 상가냐 소공으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일 같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을 때 아마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을 마침내 딱 땄을 때 과연 우리는 이제 개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 일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바로 우리가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실무에 계셨던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개업을 하더라도 일단 소속공인중개사로 어떤 경험을 쌓은 후에 나도 개업을 해야겠다 이런 단계적인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반대로 아예 내가 개업할 수 있는 아직 자본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내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개업을 하겠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을 보통 세우시는데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고 면접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어떤 소속공인중개사가 취업이 잘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이 공인중개사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원하는 인재상은 아주 명확해요. 그냥 아파트를 중개한다라는 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자기보다 일단은 나이가 많지 않은 거를 절대적으로 선호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나이대가 이제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 사이에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도 어느 정도 얼굴이 호감형인 여성,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내는 여성을 선호하겠죠. 그 중에서도 보통 그 나이 또래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나이대거든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또 거기 또 까다로운 거예요. 아예 미혼이거나 그다음에 기혼을 했어도 아직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키웠다라는 거는 초등학교 정도는 졸업을 했거나 이런 또 조건을 원하세요. 왜냐면 육아하면서 일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또 기존에 어떤 사회 경험을 약간은 갖고 있으신 분, 그게 뭐 일반 직장 생활이든 서비스업이든 그게 아르바이트든 사회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런 공인중개사 사람을 상대하는 공인중개사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으신 분, 뭐 낯을 가린다거나 뭐 겁을 낸다거나 이러시지 않으신 분들을 또 원하시겠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문적이지 않지만 그냥 할 줄만 알 정도만 되고 어쨌든 일에 대한 일머리라고 그러죠. 일하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을 찾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분들을 찾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나이 조건대와 외모와 센스와 뭐 호감형 뭐 이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새로 따신 분들 중에서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면접을 신청을 해도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이 될까?
라는 거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을 뽑는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소득공인중개사로 뽑을까? 예, 내가 돈을 주고라도 어떤 사람을 뽑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득공인중개를 서브 업무로 보통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차마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뽑으려고 해요. 실제로 개업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성별이 여성이신 분들이 많고 나이대도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60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연 어떤 소속공인중개사를 뽑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나이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남자 같은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다라는 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만큼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뽑힐 수 있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구인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이면 한번 제가 같이 일해보고 싶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뭐 지금 당장 제가 채용 계획이 없더라 그래도 그냥 무조건 면접도 보지 않고 채용할 것 같아요. 나이 제한 이런 거 다 없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대도 홍보도 중요하고 뭐 SNS도 중요하고 다양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홍보해야 되는 이 마케터가 사실은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은 대부분이 나이대가 많으시고 젊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평균보다 좀 뒤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쪽을 다룰 줄 아는 좀 젊은 사람들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센스나 감각이나 현재 유행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할 줄 아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만약에 제가 얼마 전에도 구인 공고를 냈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직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뽑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영상 편집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럼 나는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그런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은 학원에 가면 한 몇 달만 배우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년을 공부했는데 그 몇 달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내가 드론을 가지고 뭐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다 그러시면 저는 무조건 또 뽑을 것 같아요. 나이 제한 상관없이.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라는 데는 남들과 차별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차별화는 더욱더 각광받게 돼 있고 내가 같은 물건을 보여주더라도 그냥 1차적, 2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다는 3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새로 찾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내가 드론을 지금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앞에랑 연결돼서 그걸 또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뽑혀요. 예. 세 번째는 요즘 AI 시대라고 불릴 만큼 AI가 각광받고 있잖아요. 챗 GPT도 그렇고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됐던 딥시크도 그렇고 이제 AI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문서도 AI로 만들 수 있고 파워포인트, 대본, 유튜브 영상, 그다음에 인스타, 그다음에 그림 모든 거를 AI로 만들어서 정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누가 먼저 선도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각광받는 직종도 이제 AI 개발자라든지 그런 쪽에서 각광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동산들도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업을 할 줄 아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교육 같은 거를 좀 이수를 했다거나 그런 걸 할 줄 안다거나 해봤다거나 조금이라도, 예,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느 부동산을 가더라도 좀 차별화되고 금방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교육들은 지금 찾아보면 우리가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교육은 내가 노력만 하고 시간을 노력한다고는 충분히 내가 나의 어떤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1년 동안 인강을 보면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공부했는데 그거 한두 달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자기의 값어치를 높인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부동산에 가도, 예, 정말 이렇게 딱 뽑고 싶은, 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기가 재능을 갖고 있거나, 예, 그런 걸 할 줄 아는데 다른 데서 안 뽑아준다 그러시면 저 찾아오세요. 예, 제가 뽑아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예,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원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